자, 6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284페이지 60번 문제. 자, 강찬호 씨는 최근 채무 변제를 못하여 경매 진행 직전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 강찬호 씨는 급박하여 상업용 대 100제곱미터를 얼마죠? 1000만 원에 매매를 했죠. 그럼 1000만 원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100을 곱해주면은 공이 몇 개죠? 9개, 10억 원 되겠네요. 60번 문제 보시면은 우선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얼마죠? 100제곱미터인가? 100제곱미터. 그럼 공이 여기 7개, 9개니까 얼마? 10억 원. 우선 10억 원이 된다. 네. 자, 그래서 금매로 10억 원을 매각을 했는데 이는 시장가치 대비 몇 프로? 20% 저렴한 가격이다. 자,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면 저렴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사정 보정을 해야겠죠. 여기 저렴한 가격인데 우리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100%로 보면은 몇 프로 저렴했다? 20%. 저가니까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사정 보정할 때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 해서 4분의 5네요. 4분의 5니까 얼마? 우리 12억 5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 그러니까 5번이 정답. 12억 5천만 원. 자, 61번 문제로 갑니다. 자, 61번 문제. 이건 12억 5천만 원이 정답이고, 자, 이 오현 감정원의 감정평가사는 서울시 신림도에 소재하는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다. 인근 지역에 유사 용도로,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유사 용도로 이용 중인 주거용 토지를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제곱미터당 18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 거래 시점 역시 기준 시점과 동일. 기준 시점과 동일하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 자, 이 경우 여러 가지 가치 형성 요인을 조사한 바 개별 요인 비교와 아래가 같았다. 제곱미터당 적정한 단가는 얼마냐? 개별 요인 비교치 계산은 상승식을 활용을 하는데, 자, 우선은 제곱미터당 얼마냐면 180만 원이죠. 자, 180만 원인데, 자, 개별 요인 뭐가 나왔죠? 분석표가 나왔죠. 항상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의 기준이죠. 사례가 얼마냐 하면은 80, 대상 부동산은 90. 자, 그리고 사례 부동산 100에 대상 80. 그리고 사례 60에 대상 부동산 100. 또 사례 80에 대상 부동산 또 100. 그리고 100에 사례 100일 때 80, 또 60일 때 80인데, 자, 상승식일 때는 이걸 다 뭐죠?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게 상승식. 자, 100 없어지고 100 없어지죠? 자, 80 없어집니다. 80 없어지면 9, 8, 71, 66, 36이에요. 그래서 180만 원에 곱하기 얼마죠? 89, 7200, 66, 36이죠. 요거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 2가 돼요. 그래서 180에 1을 곱해주니까 360만 원이 되겠죠. 제곱미터당 단가는 360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군
B면 C이 자연 녹지 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우리가 비교 방식으로 감정 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우선 C, D의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급권인 인근 D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 기억은 얘기죠. 자, 이게 동일 수급권인데 동일 수급권 이 C, D에 표준지가 없으니까 뭐해서 이 D에서 뭐를 해줬다? 사례를 여기서 수집을 했습니다. 비교 표준지를 어디서 유사지역에서 수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C는 인근 지역이라면 D는 유사지역입니다. 니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르는 시점 수정 시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또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소비자 대신에 다 생산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 디귿 CD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재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 사정 보정을 할 수 없어요. 사정 보정을 할 수 없으니까 거래 사례로 수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디귿 맞는 지문이죠. 기역 디귿이 맞네요. 3번 정답. 니은만 틀렸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얼마냐. 자, 토지평가액을 봤더니 거기에 공시지가가 세 번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죠? 200만 원. 자,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0만 원 나왔죠. 자, 200만 원 표준지 공시지가 나왔고 지가 변동률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몇 프로 상승? 1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몇 프로 상승했다? 예? 5%. 5% 상승을 했으니까 플러스. 자, 시점 수정했고 지역 요인 비교인데 대상 토지가 인근 지역에 어떻게 그래?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5% 뭐 했다? 우세하면은 플러스. 네? 5% 가로 조건은 우세하고 환경 조건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우리가 5% 열세네요. 열세이면은 마이너스. 우세일 경우마다 플러스. 20% 우세일 경우. 자, 상승식을 활용하면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 여기 1.05 요거는 100분의 95 0.95 요거는 100분의 20 1.2 세 개 다 곱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6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갑 빌딩의 연면적은 1000평으로 평당 연간 임대료 수입이 얼마다? 10만 원이 되겠죠. 자, 평당 우리나라 임대료가 10만 원인데 몇 평? 1000평. 공 8개네요. 3개, 5개, 8개니까 얼마? 1억 원. 자, 가능 총소득은 1억 원이 나왔어요. 자, 이때
거기 보면 인근 지역 평균 공실률 몇 프로? 5%. 네? 5%를 감안한다. 5%일 경우에는 500만 원. 그렇죠? 자, 빼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9,500만 원에서 영업경비는 9,500만 원.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우리는 45%. 0.45죠. 9,500만 원에 0.45를 곱해주면은 얼마나요? 우리가 4,275만 원. 이게 4,275만 원을 빼주면 얼마 나오죠? 5,000. 순. 영업소득은 5,225만 원이 나와요. 자, 순 영업소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적정한 수익가액을 구하라. 자,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인데, 자, 5,225만 원 순영업소득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는데 환원이율은 10%로 보니까 0.1. 분모 분제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우리는 5억 2,2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5억 2,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인데, 자, 여러분 임대료 월 얼마? 10만 원. 10만 원이면 12개월을 곱해줘야죠. 월이니까 그럼 얼마? 120만 원이 나와요. 자, 120만 원. 자, 연간 12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냐? 100 제곱미터를 곱해주니까 얼마? 우리 120만 원에 1억 2천만 원. 연면적 주어졌어요. 1억.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나오죠. 가능 총소득 1억 2천만 원에서 평균 공실률은 2개월치 임대료다. 그러면 얼마? 10만 원에 2,400 되나? 아니지. 10만 원, 월 10만 원이니까 2개월은 20만 원에 100을 곱해주니까 20만 원에 100을 곱해주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 되겠죠. 공실은 얼마? 2천만 원. 월 10만 원이니까 2개월은 20만 원에 100제곱미터 곱해주니까 2천만 원. 공실은 2천만 원이고, 그리고 뭐는 없다? 기타 소득은 없죠.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50%. 1억 원이네요. 자, 유효 총소득 1억 원이 나오는데 1억 원에 50%니까 얼마? 5천만 원. 50% 해줬더니 5천만 원. 1억 원에 5천만 원 뺐더니 순 영업소득도 얼마? 5천만 원. 순 영업소득 5천만 원이 돼요. 순 영업소득 5천만 원.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구했는데 거기 봤더니 뭐가? 저당 금액, 대출금은 얼마? 20억 원. 저당 상수는 10%가 나와 있고 환원율은 또 10%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수익가액은 또 얼마?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은 얼마죠? 5천만 원인데 환원 이율. 거기서 뭐 저당 금액 필요 없고 원리금 균등 방법도 필요 없고 소득세도 필요 없죠. 환원이율 얼마? 우리가 10%, 0.1이지. 0.1이니까 또 분모분지 얼마?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된다? 5억.
5억 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도 같은 유형이죠. 66번도 똑같죠. 시장 임대료가 월 1억 원이면 몇 개월 곱해야 돼? 12개월 곱하면 얼마? 12억 원이 가능 총소득. 그래서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5, 4, 5번과 같은 형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가 저희들은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67번. 자, 수익가액 건데 가능 총소득은 얼마냐? 1,000만 원. 그래서 공실은 PGI는 1,000만 원에서 공실은 1,000만 원에 몇 프로? 지금 공실은 1,000만 원에 10%가 나왔죠. 가능 총소득의 10% 얼마냐?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빼는데 또 뭐가 있어요? 거기 기타 소득이 나오죠. 영업 외 소득이 또 가능 총소득의 얼마? 10%. 또 곱해주니까 얼마? 1,000만 원. 똑같은 금액 빼주고 더해주니까 필요 없죠. 유효 총소득은 얼마? 1억 원. 유효 총소득 1억 원인데 영업 경비를 빼주는데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40%니까 4,000만 원. 4,000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냐? 6,000만 원이 순 영업소득. 따라서 수익가액은 순 영업소득 얼마? 6,000만 원을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해준 거죠. 자, 환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이 수익가액입니다. 10%, 0.1이니까 얼마?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니까 얼마? 6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값. 어떻게 돼? 6천만 원 아닌가? 600, 1,000만 원, 600이구나. 1,000만 원, 1,000만 원 10%, 요거 100만 원, 100만 원. 여기 숫자가 1,000만 원이구나. 1,000만 원. 여기도 1,000만 원. 그럼 여기 얼마? 4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6,000만 원이네. 공 하나가 더 붙였구나. 600만 원. 자, 그래서 6,0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자, 68번은 환원 이율이죠. 자, 여러분,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인데, 자, 부동산 가액은 얼마다?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00원은 공 3개죠. 공 3개 붙이니까 얼마? 공 8개 2억 원입니다. 자,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액 2억 원. 자, 가능 총소득은 얼마냐? 1,950만 원. 자, 가능 총소득 1,950만 원에서 뭐를 빼요? 거기에 공실이 50만 원. 공실은 50만 원. 기타 수입은 얼마? 100만 원. 했더니 유효 총소득은 2,000만 원이 나와요. 자, 2,000만 원에서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 2,000만 원에 몇 프로? 40%. 0.4를 곱해줬더니 800만 원. 자, 그러면 유효 총소득 800만 원을 공제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다? 1,200만 원. 그럼 여기 얼마다? 1,200만 원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6%가 구하준 답.
자, 여러분 우리 수익 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많이 출제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환원 이율인데, 환원 이율이 낮으면, 자, 수익 가액은 요건데, 환원 이율이 낮으면 뭐가? 수익 가액은 높죠. 순수익은 안정적이니까. 반대로 환원율이 높으면 수익 가액은 뭐다? 낮다. 역관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69번 옳은 건데, 환원이율이 낮으면 수익 가액은 뭐다? 높고, 환원율이 높으면 수익 가액 낮다. 역관계입니다. 틀렸고, 환원이율은 시장 접근법을 다른 말로 시장 추출법.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에 시장 추출법을 다른 말로 시장 접근법, 시장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2번 정답. 3번 환원이율은 기대이율이 아니죠. 자, 조성법, 요소 구성법에 있어서 환원이율은 순수 이율에 오이합률을 가산한 이율입니다. 여러분, 요 순수 이율이지 기대 이율이 아니다. 기대 이율이 아니다. 순수 이율. 순수 이율은 투자론에서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을 얘기해요. 자, 이때 위험률은 위험에 따르는 뭐다? 할증률. 자,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순수 이율이죠. 기대 이율이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네 번째 환원 이율은 할인율과 같은 개념 하니까 틀렸죠. 자, 환원이율 구조를 보면,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환원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에 미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어떻게 돼야 감가상각분을 회수를 해야겠죠. 자, 이때 이 자본 수익률,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할인율의 개념. 환원율은 할인율이 아니에요. 할인율에 뭐를 댄다? 자본 회수일인 감가상각률을 더해준 개념. 할인율에 감가상각률을 더해준 개념을 말해요. 4번 틀렸고, 환원율은 부동산 가액에 대한 뭐의 비율? 총수익이 아니라 순수익. 총수익이 아니라 순수익. 그래서 정답은 2번. 개념을 묻는 문제. 자, 70번.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 1번이 정답인데, 분해법은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 1번 정답. 71번. 환원이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엘우드법은 매 기간 동안에 보유 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치의 변화,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이죠. 보유 기간 동안의 대출금에 따라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기간 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 등을 바탕으로
환원 이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1번 맞는 지문이 어떻게 돼요? 보유기간, 지분 형성분을 바탕으로 환원 이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하나가 뭐 빠졌네. L 우드법을 저당 지분 환원법인데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매 기간마다 보유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과 지출 또 매 기간마다 원금 상환에 따라서 기간 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 자, 기간 말 보유기간 말에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취득시보다 또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도 있죠. 하락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1번에 있어서 엘우드법 개념이고, 자, 2번 보시면은 조성법은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데 무위험률을 다른 말로 순수이율의 대상 부동산, 이거죠. 개별적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뭐 한다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개념 맞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에 대한 요구 수익률 또 지분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가중평균치를 환원 이율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 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저당 상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직접 우리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지금 지문이 다 맞는데 뭐 하나가 뭐 지문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보니까 (1번은) 요거거든요. 요건데 문제는 우리가 뭐 등자가 들어갔으니까 뭐 별 문제는 아닌데, 지분 형성분 등인데 뭐 하나 요 세 가지입니다. 하여튼 요 세 가지가 환원 이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71번은 모두 정답. 다 맞는 지문. 틀린 게 없네.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자,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 1번 개념 맞고, 2번 시장 출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맞고,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투자결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뭐죠? 물리적 투자결합법, 또 하나는 금융적 투자결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좀 더 개량 발전시킨 게 엘우드법인데,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복합부동산, 이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에서의 순수익, 즉
이 순수익,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토지 소득, 건물 소득도 분리될 수 있다.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엘우드법은 매 기간, 요거죠. 매 기간 동안에 현금 수지,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또 보유 기간 동안 원금 상환에 따라 기간 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 이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환원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이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적 투자결합법 볼까요? 여러분,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의 환원 이율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지분 환원율,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저당 환원율에 대해서 가중치인데 뭐죠? 가중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뭐다? 가중치. 이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준 거죠. 자, 지금 73번 문제 보시면 지분 환원율은 몇 프로? 지분 환원율은 5%, 저당 환원율은 10% 주어졌는데 지분과 저당이 40, 60이죠. 그럼 여기 몇 프로에서? 네? 전체 100%에서 지분이 얼마? 40% 차지하니까 얼마? 0.4. 여기는 100%에서 저당이 60% 차지하니까 0.6.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냐 하면은 2%. 여기는 몇 프로? 6%를 더해줬더니 몇 프로다? 8%. 환원이율은 8%인데 지금 유효 총소득 3,800에서 유효 총소득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800만 원을 공제해 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3,0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3,000만 원을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인데 환원 이율은 얼마다? 8%, 0.08. 그죠? 그럼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30억 원을 8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우리는 3억 7,500만 원이 정답.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치 산정 시에 적용할 환원이율인데, 자, 그것은 요걸 설명하는 거죠. 부채 감당법. 자, 부채 감당법은 뭐도? 개텔법. 개텔법은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의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구한다. 그래서 환원이율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부채 감당 비율, 부채 감당률에 뭐를 곱했다? 대부 비율을 곱해주고 또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자, 그럼 문제에서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 자, 순 영업소득은 얼마? 3,000만 원.
대해서 부채 서비스액 얼마? 1,500만 원. 여러분 요게 바로 뭐가 돼? 부채 감당률에 대해서 대부 비율이 얼마? 40%. 100%에서 얼마 차지한다? 100%에서 얼마? 40%를 차지하고 저당 상수는 0.177 0.177 곱해주면 되죠. 요건 얼마다? 요건 2고 요거는 0.4니까 0.8 곱하기 0.177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0.1416 곱하기 퍼센트로 가려니까 100을 곱해주면 14.16%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 직접법, 토지에 적용하죠. 건물 등에 적용하는 직선법, 그리고 연금법, 우리가 슈퍼마켓 등의 복합부동산에 적용하고 상환기금법은 수익이 한정되어 있는 광산에 적용하죠. 배분법은 관련 없어요. 배분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우리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분법은 어떻게 돼요? 순수익 환원 방법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분법이죠. 자, 70 거기에 6번 보시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에 적용하는 게 뭐죠? 농지, 염전 등의 토지에 적용하는 게 직접법이죠. 이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게 직접법이고, 직선법은 수익도 유한하고 내용연수도 유한한 건물, 기계 등에 적용을 하죠. 자, 우리는 삼각전 순수익을 삼각후 환원 이율에 뭐를 가산한다? 상각률을 포함하죠. 상각률을 포함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한다. 자, 상각률이 들어갑니다.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자, 연금법은 우리가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 부동산에 적용을 하죠. 또는 어업권에 적용을 하는 게 연금법입니다. 자,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삼각전 순수익에 뭐를 곱한다? 삼각후 환원 이율,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연금의 현가계수인 복리연금 현가율을 우리가 곱해서 구하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연금법. 상환기금법은 수익이 유한한 광산, 채석장, 광업권 등에 적용을 하죠. 자, 여기는 또 삼각전 순수익의 삼각후 환원 이율, 잔존 내용연수, 또 축적 이율이 들어가죠. 축적 이율을 고려한 수익평가를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상환기금법. 자, 76번 맞는 것으로 묶은 건데 기업 어떻게 돼요? 상각률이 나오면 안 되죠. 직접법은 토지는 상각 안 됩니다. 순수익을 상각률을 가산한 환원율 수익을 환원하는 이건 직접법. 기억은 직접법 설명. 니은은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죠. 토지는. 니은은 직접법. 기억니은이 바뀌었습니다. 3번 연금법은 상각전 순수익의 상각후 환원율, 잔존 내용연수를 기출한 복리연금 현가를 곱해서 수익가액 구하고 맞고요. 상환기금법은 또 상각후 환원이율, 잔존 내용연수, 축적 이율을 기출한 수익현가를 곱해서 구한다. 이것도 맞고,
상환기금법은 광산 등과 같이 수익이 유한 수익을 발생하는 자산에 적용하죠. 그래서 디귿, 니을, 미음만 맞습니다. 3번 정답. 기역, 니은은 서로 바뀌었어요. 기역, 니은은 서로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요거 설명하는 내용. 자, 7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 절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감정평가 의뢰 1번이 정답인데,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은 대상 물건의 대상 물건의 기본적 사항 확정, 처리 계획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감정평가 방법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액 결정 및 표시 7단계로 구성이 됐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잠시 쉬고 여러분이 293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